안녕하세요. 햇살 가득한 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도심 조경이나 수목원 그리고 카페 등에 그라스를 많이 심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라스가 뭐야 하고 생소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라스가 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요약을 했고요. 저희 정원에는 제가 몇 년 전부터 키우고 있는 그라스 몇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키우면서 봤던 그 그라스들의 특징, 그러니까 키나 무늬, 색깔, 형태,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처지는 정도, 번식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주된 정보를 얻은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인데요. 정원 디자이너 임춘하님의 정원의 식재 디자인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나온 책을 보고 있고요. 올해 개정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목처럼 정원에서 심는 꽃들의 식재 디자인이나 식재 배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어서 제가 평소에 자주 보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티스토리에서 장윤환 내가 생각하는 조경은 이라는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실제로 조경에 사용하는 그라스의 종류와 사진,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스는 영어로는 풀, 목초, 잔디, 볕과의 식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원에서 사용하는 그라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라스나 사촉과 식물, 사촉과 식물은 외떡잎 식물에서 벼 같은 식물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라스와 사촉과 식물 그리고 대나무를 포함하는데요. 좁고 긴 끈과 같은 선형 식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관상용 풀, 장식용 풀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그라스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질감이 우선은 곱고 전체적인 모양은 둥근 형태이고 간혹 직립의 형태를 띠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화단에 식재를 하면 초원 같은 느낌을 내기도 하고요. 주로 햇볕이 잘 드는 배수가 잘 되는 땅을 좋아합니다. 햇볕은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드는 곳을 좋아한다고 하고요. 너무 음지는 꽃이 피지 않거나 느슨하게 자라서 잘 넘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관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영양 요구량도 적고 그리고 별내와 질병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실제로 키워보니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라스가 있는 정원은 좀 자연스럽고 풍성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그 도시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에 한 가지 그라스만 모아 심으면 또 모던한 느낌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라스는 가을하고 겨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원에 그라스를 심은 이유는 꽃만 가득하게 심은 화단이 약간 좀 인위적이고 지루해 보일 수 있어서 그 느낌을 그라스가 상쇄시켜주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화단으로 완성시켜 줄 거란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그라스를 심은 지 2년 좀 넘었는데요. 그라스가 풍성하게 자라니까 이제는 제 머릿속의 정원의 느낌과 거의 이제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라스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잡풀 같다고 느끼시거나 형태가 지저분하고 정신이 없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취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라스는 자연스럽고 풍성한 초원 느낌의 정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거부감이 없겠지만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정갈한 느낌의 정원을 원하신다면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라스는 가격대도 있기 때문에 유행한다고 막 들이지 마시고요. 본인과 가족들의 취향도 고려해서 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 정원에 오시는 남자분들 중에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요런 형태의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다행히 저희 정원은 오로지 저 혼자만의 취향으로 만들었고 가족들은 정원에 대한 저의 취향과 열정을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라서는 아니고요. 사실 그 정원에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맘대로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라스는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도 많은데 계속 새로운 품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류도 많은데 한 가지 그라스를 부르는 이름이 다양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명이 있고 영어 이름이 있고 또 산림청에서 정한 이름이 있고 원예상에서 유통할 때 부르는 이름이 또 달라서 하나의 그라스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많이 헷갈렸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은 저도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없어서 자막으로 최대한 이름 표기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전문가 분께서 보고 계시다면 부탁을 드려봅니다. 저는 식물이나 원예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록 공부를 해서 만들긴 했지만 이 영상에 있는 그라스의 명칭이나 정보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띄신다면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댓글로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 댓글들은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청자분들도 그 댓글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과 댓글을 통해서 그라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우리 꽃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은 모닝라이트입니다. 산림청에서 부르는 공식 명칭은 참억새 모닝라이트라고 합니다. 제가 2년 전 봄에 심었고요. 그때 심을 때에는 저 밑둥 둥치의 이제 너비가 두루마리 휴지 정도의 너비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불어가지고요. 한 4-5배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봄에는 절반을 떠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서 옮겨 심었습니다. 전체적인 키는 지금 이 개체는 옮겨 심은 아이라서 얘는 한 110cm 정도 자랐고요. 옮겨 심지 않은 개체는 140cm까지 지금 자라 있습니다. 요 잎사귀가 좀 가늘은 편이에요. 가늘고 그리고 이렇게 하얀 줄무늬가 세로로 길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잎사귀가 좀 촘촘하게 나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렇게 요런 아치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처럼 쫙 아치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좀 우아한 느낌을 많이 내줍니다. 그리고 이 잎사귀 자체가 탄성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탄력적이어서 비바람에 잘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기르기에 수월한 편입니다. 가을에 이삭이 나오고요. 요 이삭이 나오면 잘라내지 않고 저는 겨울 내내 요거 보는데 요 바람에 날려서 씨앗이 날려서 좀 자연발화하는 개체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번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에 포기가 커져 있는 거를 나눠서 옮겨 심는 방법으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막 뿌리가 사방팔방으로 뻗어서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형태는 아니고요. 포기가 이제 조금씩 커지는 상태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정원에서 키우기에 매우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은 제가 구입을 할 때 무늬억새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영상을 찍으려고 다시 찾아보니까 무늬억새 중에 딕시랜드라는 이름이 이 식물과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요것과 비슷한 억새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바리에가 투스입니다. 그래서 참억새 바리에가투스, 참억새 딕시랜드 이 두 가지가 이 식물과 매우 비슷해 보였는데 사진으로 보기에는 둘 다 매우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저희 정원에 있는 이 식물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이 생긴 게 앞으로 영상에서 이 식물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일단은 무늬 참억새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무늬 참억새를 작년 봄에, 이른 봄에 심었고요.
그때 심을 때 밑둥이 한 500원짜리 동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개체였는데 지금 개체마다 다양하게 컸습니다. 제일 많이 큰 개체는 두루마리 휴지 정도의 너비로 자랐고요. 그리고 제일 못 큰 개체는 사왔던 거 그대로인 개체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과 양분의 역할도 있지만 주변 식물과의 거리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밀집되게 키웠을 때에는 잘 크지 못한 것 같아요. 그 키는 1m 정도입니다. 평소에 1m 정도이고, 그리고 이삭이 나왔을 때는 한 30에서 40cm 정도 더 커 보입니다. 잎사귀가 얘는 조금 널찍하죠. 아까 모닝라이트는 좁았는데 요 무늬차목새는 모닝라이트의 한 두세 배 정도의 너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흰색하고 녹색 줄무늬가 세로로 길게 교차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심었을 때는 모닝라이트보다는 흰빛이 좀 더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마치 그림에서 이렇게 군데군데 흰색을 터치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정원에서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을 화사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식물입니다. 비바람에는 강한 편입니다. 모닝라이트만큼은 아니지만 이 무늬 참혹새도 비바람에 잘 넘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저 이삭을 마찬가지로 겨울에 그냥 두고 보거든요. 근데 바람에 씨앗이 분명히 날렸을 텐데 자연발화된 개체는 본 적이 없습니다. 포기가 커지면서 분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하 여기저기로 사방팔방 뻗어서 정원 여기저기서 나오는 형태의 번식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둥글게 포기가 커지기 때문에 정원에서 다루기에 수월한 식물인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은 파니쿰의 한 종류입니다. 파니쿰은 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까 보신 식물들은 이제 억새 종류이고요. 억새 종류는 이삭이 새 깃털처럼 생겼습니다. 중심대에서 줄기가 나와서 거기서 씨앗이 달려있는 새 깃털처럼 생겨 있고요. 이 파니쿰은 씨앗이 저렇게 허공에 듬성듬성하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좀 성글게 씨앗에 매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파니쿰은 제가 2년 전에 구입을 했고요. 그때 구입할 때 이름은 파니쿰 샤이앤스카이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는 제 기억을 마냥 확신을 하지는 못하는 나이여서 영상을 만들면서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요. 지금은 시중에 파니쿰 샤이앤스카이란 이름이 없었고요. 이 식물과 비슷한 식물로 파니쿰 프라레파이어, 파니쿰 초코라따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둘 중에서는 프라레파이어하고 더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희 정원에 있는 이 파니쿰의 키는 60에서 70cm 정도까지 자라고 있고요. 잎끝이 자색인 게 특징입니다. 다른 파니쿰들은 이런 자색이 아닌데 이 파니쿰은 아예 새순일 때부터 잎끝이 저렇게 자색으로 나와서 1년 내내 저 자색 빛깔을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이삭은 억새의 경우에는 이제 가을에 피는데 요 파니쿰은 이른 여름 정도에 이삭이 핍니다. 이삭이 피면 저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은 점들이 허공에 종종종종 매달려 가지고요. 저 부분이 약간 안개처럼 아른아른하게 보여요. 그게 이 식물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저 몽환적이고 안개 같은 느낌 때문에 주변을 좀 어른어른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고요. 주변에 개성이 강한 식물이 있다면 그 개성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파니쿰은 키워보니까 단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게 지주대인데요. 비바람에 매우 약합니다. 비만 왔다 하면 그냥 무조건 눕는 친구예요. 그래서 지주대하고 막근을 허리에 동겨매고 있는 식물입니다. 네,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도 제가 이 파니쿰을 기르는 이유는 저 자색과 그리고 몽환적인 느낌 요 두 가지 때문에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한 중간 정도의 키이기 때문에 저희 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참억새 리틀 지브러입니다. 통명으로 호피무늬 억새나 제브라 억새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키가 1에서 2.7m까지 자라는 제브라 억새도 있고요. 저희 정원에 있는 이 억새는 키가 한 60cm 정도까지 자라거든요. 리틀 지브러로 보입니다.
작년 봄에 구입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밑둥이 500원짜리 동전 정도의 너비였고, 지금 현재는 한 대여섯 배 정도로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잎사귀에 무늬가 있어요. 가로로 연노란색하고 초록색이 번갈아서 줄무늬가 있고요. 이 줄무늬가 그냥 정원 전체적으로 봐서도 딱 눈에 띄기 때문에 포인트 식물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가 60cm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국화하고 천일홍하고 함께 배치를 했습니다. 이 식물은 실세풀의 한 종류입니다. 구입할 때는 무늬 실세풀이라는 이름으로 구입을 했고, 현재도 그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이 식물은 키가 한 30에서 50cm 정도 자라고요. 이삭이 났을 때는 한 1m 정도까지 키가 큽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잎사귀에 이런 줄무늬들이 있는데요. 흰색하고 초록색 줄무늬가 함께 있습니다. 근데 봄에는 요 색에다가 분홍색이 같이 올라와서 봄에 새순일 때 참 예쁜 식물입니다. 근데 이 식물은 참 잘 크고 잘 번지는데 너무 잘 번지는 게 단점입니다. 요 포기가 커지면서 크는 게 아니라 지하로 줄기가 쫙쫙쫙 뻗으면서 여기저기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금방 군락을 이루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꽃들 사이에도 마구마구 침투를 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면서 키워야 하는 식물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년에는 요 실세풀은 위치를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분에 심거나 아니면 잔디 엣지를 좀 둘러서 뿌리를 좀 가둬가지고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 식물은 테누이시마 나레세 혹은 털수염풀, 포니테일 그라스, 스티파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그라스입니다. 아메리카 쪽이 원산지라고 하고요. 올 봄에 새 포트 사다가 심은 그라스인데 지금 이제 총 기장이 한 50에서 60cm 정도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이게 장마철에 비에 굉장히 잘 누워요. 바람에도 잘 눕고 보시다시피 이 잎사귀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마치 실처럼 보이거든요. 굉장히 가늘어서 잘 눕고 또 그 반면에 바람의 움직임도 굉장히 가뿐가뿐하고 사뿐사뿐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중부에서는 월동이 좀 힘들다고 해서 저도 올겨울에 이 털수염풀이 저희 정원에서 월동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단연초처럼 쭉 살아주면 좋을 텐데 한 해만 살고 나면 많이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식물은 들판에서 흔히들 보는 야생 억새예요. 저희 집 주변에 있는 묵전을 정리하면서 옮겨왔는데요. 키가 150cm에서 한 2m까지 자랍니다. 키가 크고 가을에 이삭이 나와서 가을 정치에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는 초록 잎사귀만 무성해서 그냥 잡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없을 때에는 관상 가치가 좀 떨어지는 듯 합니다. 원예종으로 개량돼서 판매하는 억새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키가 큰 만큼 부피도 커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작은 정원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작은 정원에는 좀 예쁜 그라스를 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포기가 굵어지고 지하줄기 번식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정원에서 키우기에는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비슷한 억새인데 지하줄기로 번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야생 억새를 정원에 들일 때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은 야생 수쿠령입니다. 수쿠령은 외떡잎 식물, 벼목, 화분가의 여러 해의 살이 풀을 통칭하는 단어고요. 보통 그냥 강아지풀 닮은 그라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수쿠령들은 양지를 좋아하고요. 또 원예종으로 유명한 수쿠령 중에는 리틀버니, 모우드리 수쿠령, 하멜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수쿠령은 제가 들판에 있는 수쿠령을 채종을 해두었다가 2년 전 봄부터 파종을 해서 키웠으니까 올해로 이제 3살이 된 수쿠령이에요. 가을에는 진한 갈색이로는 이삭을 피워주는데 지금은 이제 다 시들어가지고 거의 황색
만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요 가을에 요 이삭이 너무 예뻐가지고 키우고는 있는데 평소에 이삭이 없을 때에는 정말 그냥 무성한 잡풀처럼 보여요. 그리고 장마 때 굉장히 무성해지기 때문에 2번 정도 잘라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생풀들의 위력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얘는 거름이나 물을 좀 자주 챙겨주지 않는데도 굉장히 씩씩하게 잘 큽니다. 저 노란 대나무처럼 생긴 저 식물은 노랑줄무늬 사사입니다. 작은 대나무, 소죽의 한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조리대 같은 식물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는 한 30에서 50cm 정도까지 자라고요. 저렇게 연두색하고 노란색하고 흰색이 어우러져서 세로 줄무늬를 이루고 있어서 요 빛깔이 참 예쁜 식물인데요. 저는 정원에 노란빛을 좀 넣고 싶어서 이 노랑 줄무늬 사사를 구입했는데 지금은 약간 얘가 골치덩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속 줄기가 막 뻗어가지고 제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이 사사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황금조팝나무 사이에서 뚫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다 심은 게 아니라 여기 이 아이가 여기까지 뻗어 나와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라 내년에는 요 사사들을 좀 걷어가지고 화분에다가 한 군데 모아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있는 곳에서는 이 아름다운 줄무늬와 색깔을 보여주는데요. 그늘에 심은 사사는 이 색깔이 돌질 않고 전부 다 그냥 연두색으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깔을 보려면 양지에서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정원의 그라스에 대한 소개를 얼추 마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준비를 좀 길게 했어요. 자료 조사를 하고 대본을 쓰고 그리고 오늘은 그 대본을 그라스 앞에서 들고 읽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나름 공들여서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그라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께 그라스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입니다. 제가 초보 시절에 정원을 세팅하려고 식물들에 대해서 알아볼 때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경험을 했어요. 그라스, 억새, 수크령, 하멜론, 모닝라이트, 그린라이트, 헤비메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떤 종류의 식물이고 어떤 게 이름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것들이 막 혼란스러우니까 누군가가 좀 쉽고 명료하게 이 그라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영상이 그라스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저는 보람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